정확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본인이 밝힌 이유는 있지만 앞서도 얘기했는데. 예.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했겠죠. 본인은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이 강한 분이고 또 이제 개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는 의원인데 본인 일도 아니고 아버님 일이고 아버님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그게 또 당에서 소명이 된 부분이고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이 일을 가지고 본인을 희화화하는 그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실제로 뭐 윤희숙 의원한테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진퇴 여부를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쪽에서 먼저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아마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농지법 위반이 똑같은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가 전혀 모르는 모친이 쪼개기로 20평, 예. 20평을 그 어머니가 그냥 따라다니면서 했던 부분 가지고 사실은 제명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윤희숙 의원은 부친께서 2016년에 대략 한 3,000평 이상이에요. 상당히 큰 평수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실제로는 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저는 국민권익위가 조치를 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좀 더 세심하게 소명을 하고 조사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법은 아버님이 그 5년 전에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위탁 영농을 한 거죠. 그게 그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원영 의원 같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권익위에서는 뭐 형평을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당에서 소명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위탁 영농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또 그러면 그 과정 자체도 또 본인은 또 관여하지도 않았었고 아버님 그 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기간은 짧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세워온 이 명예와 자존심이 상처받고 훼손되는 걸 견디기 어려워서 저는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당에서 만류했는데 의원직 사퇴 선언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또 뭐 가깝게 지낸 동료 의원이고 또 후배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 사실 경제 멘토이기도 했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의원하기 전에 이제 KDI 교수로 있을 때 예.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자주 상의도 했던 분인데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엄격하고 예. 또 지나치게 영혼이 순수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자기중심적으로 예. 당 전체를 생각하고 이제 본인은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는 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건지 혹시 뭐 상의를 이런- 좀 하셨습니까? 따로 어제부터 이제 그건 뭐 오늘 조간에 나왔듯이 의원직 사퇴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뭐 저한테 따로 상의는 한 건 예.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은 좀 컸습니다. 윤희숙 의원 성격상. 예, 그렇습니다. 당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뭐 유력한 유능한 자원을 잃는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있고 사실 이제 이번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본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이 예. 재산 신고할 때 존비속 같이 신고를 합니다. 존비속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존속이고 이제 자제들 자녀까지. 비속 이렇게 같이 신고를 하는데 근데 사실 다 이제 가정을 따로 두고 나이 드신 부모님 저 같아도 지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신데 예. 어머님 재산 관련한 거는 어머님이 저한테 보고 안 하시거든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예, 모르죠. 알아서 처분하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신고할 때만 확인해서 합니다. 근데 이런 건데 재산 이걸- 신고할 때요.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예. 이제 사실 공동지갑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걸 책임지는 거는 일종의 좀 전근대적 연좌제다. 연좌제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도 연좌제에 굴복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우리 의원들이 떳떳한지를 봐달라라고 의뢰한 건 권익위에서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먼저 그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직계 좀비속은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보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엄격하게 했어야 되지 않냐. 권익위에서 아버님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예. 윤희숙 의원 본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렸잖아요. 원래 공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유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 나오던 뭐 시차는 있지만 1시간, 2시간 차이로 가족 문제다라고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2명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12명은 본인 문제 12명이고 그래서 그중에 다른 의원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다른 의원도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분 아는데 예. 이제 그분도 어쨌든 그래서 본인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이다. 음.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니지만 몇 명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거는 예. 이제 뭐 다른 가족의 부모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발표를 해줬어야 됐는데 사실 민주당하고 공정한 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아예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의혹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아예 지금 공개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그 부동산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우리 당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 권익위는 좀 공적인 마인드를 좀 잃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예. 좀 불투명하게 해가지고 정치인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예. 좀 그걸 노린 거 아니냐. 좀 불순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 윤희숙 의원 얘기부터 좀 더 해보면 사퇴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사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회기 중이 아니면 의장이 할 수가 있지만 앞서 이제 저희 패널 토크에서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그냥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해결해라. 우리한테 결정하라고 짓지 말고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류나 다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냐면 희망 말고 예측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 개인의 어떤 특수한 예. 문제가 있으면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소신 주관대로 나갈 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윤희숙 의원은 그런 캐릭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당이 의총을 열어서 예. 아니면 당원 투표를 해서 윤희숙 사퇴 찬반 투표를 했다. 예. 그래서 사퇴하면 안 된다는 게 거의 뭐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럼 윤희숙 의원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 말씀의 마음은. 흐름은 따라줬으면 근데 그분 좋겠는데 성격상 그분의 신념으로 볼 때 한 번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 오늘도 제발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에고를 좀 내려놔라. 전공교체가 더 상회 가치 아니냐.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게 예. 우리 다 같은 약속 아니냐. 그게 더 큰 약속이다. 이런 호소를 드린 거죠. 그럼 뭐 이제 민주당한테 달려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윤희숙 의원의 배지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이 차지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 무기명 투표로 될 거고요. 예. 본회의에 이제 넘어간다면 예. 뭐 이제 의석수 따라서 되겠죠.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기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싫다고요? 한 번 부결돼도 예. 나는 국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원직 안 하겠다. 예. 이렇게 계속 본인이 음. 강행할 경우에는 그때 이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의원회관에 안 나와야 되는데 의원직 공식 사퇴는 아니기 때문에 세비는 지급이 되고 제일 난처한 건 보좌관들이 이제 또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좌관들이 이건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단 월급은 나오고 일 시킬 의원은 없고.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 본인의 에고를 좀 제발 내려놨으면 내려놔라. 좋겠다. 하지만 성격상 안 그럴 가능성 일단 쉽지 보시는 않을 것 거고요.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박민 대변인에게 좀 물어보면 일부 여당 의원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기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이 세종시에 있는데 2016년에 윤희숙 의원이 해당 세종시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관련 정보를 얻어서 부친이 땅을 산 것 아니냐. 2016년 3월에 땅을 샀거든요. 3,300평.
그래서 20평 빠지는. 예.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국민들께서도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염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여야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분명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하는 건 매우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윤희숙 의원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국민께 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사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거의 성경 구절들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기 있는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는 말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탈당 권유들을 받았는데 예. 여기에서 내 의원직 배지 떼고 나서 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충분히 나서서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 땅 없는 자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땅도 집도 절도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면요. 사퇴보단 수사가 답입니다. 뭐 임차인이라고 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산신고 당시에 성북구 세종시 아파트가 있으셨고요. 본인의 지역구엔 전세집이 있으셨죠. 거기에 5억 6천만 원의 예금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윤희숙 의원님의 부친께서 이 멀티플레이를 하세요. 부친께서 80세 노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기적으로 2016년 당시에 갑자기 80세 어르신께서 이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의 고향은 보니까 부산과 부인께서도 어머니께서도 이 경남이세요. 왜 굳이 세종시에 갑자기 귀농의 의사가 혹은 어떤 영농의 의사가 있으셨다면 왜 굳이 세종시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영농계획서 허위로 작성하셨죠. 이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3,300평을.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7쌀 7가마니씩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위치 선정이 상당히 탁월하셨습니다. 인근에 보니까요. 1km 정도 지점, 1, 2km 지점 내에 대학교와 산업단지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들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또 더불어서 이번에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전이선이라고 경부선 전이선이 있는데 또 복선화 계획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구입 이후에 2017년에 복선화되면서 정말 이 각광받는 이 위치 선정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또 세트 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 또 동생의 남편분께서 뭐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뭐 한 달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얼마나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예.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보좌관까지 뭐 완벽한 세트 플레이 하셨죠. 네. 예. 네, 첫 번째 윤희숙 의원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KDI로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 윤희숙 의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오후에 있었는데 계속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친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뭔가 좀 화가 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저요? 예, 종합적으로 윤 의원의 기자회견을. 뭐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우리 잘 지내던 박원순 총장님하고 좀 예. 갈릴 것 같은데 아. 저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감동받았다. 상당히 그 자식으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과 책무, 그다음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러나 아버지 곁에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공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저는 많은 공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예. 국민들에게. 동시에 정말 이 정치가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정말로 누가 정권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 자체가 교체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님은요? 글쎄요, 저는 뭐 좀처럼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틀 연속 목소리를 높이고 일종의 이제 강공을 취했는데 그럴 일인가 싶어요. 어제 윤희숙 의원의 첫 해명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 땅을 구매했다라고 첫 해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 투기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예. 놓고. 자, 윤희숙 의원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아닌지는 그건 또 다른 이제 의혹이고 그건 검증이 돼야 될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가족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의 개연성이 높다면 일단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윤희숙 의원은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듯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을 향해서 몰입해다, 공작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정당함을 오히려 강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독특한 멘탈의 소유자인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감하기가 어려웠고, 물론 대한민국이 연좌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까운 가족의, 그것도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의 그런 법 위반, 실정법 위반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쨌든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표해야 될 일인데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도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예, 한 분은 감동, 한 분은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하나씩 뜯어봐서 어떤 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이제 해당 땅 부친의 투기 의혹 관련된 겁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말대로 말이 바뀌었죠. 그 부분 얘기를 직접 듣고 또 토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소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서 좀 놀랐었어요.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아버님 곁에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예, 일단 원래 윤 의원은 부친이 농사 지으려고 해당 땅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JTBC가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한 그 취재 내용에는 아버지의 육성이 있어요. 건물 사러 갔다가 땅이 좋다길래 농사도 짓고 잘 되면 뭐 땅값이 올라서 욕심도 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투기 의혹을 인정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이 좀 보시겠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렇죠. 어쨌든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 땅을 농지를 구매했다는 것을 당사자가 시인한 셈이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는 이제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그리고 예. 이제 헌법의 이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제 그런 일종의 투기적 행위를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실정법을 얼마나 어디까지 위배했는지는 그건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거나 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문제는 윤희숙원의 해명이에요. 어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한 거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에 와서 어제 이제 특히 JTBC 취재가 나가고 나서 이제 투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시인한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아니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고 안 만나고 삽니까? 마치 지난 몇 년간 부모님과 전혀 단절 관계에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그 윤희숙 의원의 그 가정 배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큰 지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식들하고 보통은 지나가는 말로라도 상의를 합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시기 때문에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리고 권익위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권익위 조사 들어가니까는 또 주소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아버님이요. 아버님이요. 근데 그런 일련의 행위들로 봤을 때 저는 윤희숙 의원이 그 배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해명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태도가 과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느낍니다. 예. 제가 아버지라면 그 지금 JTBC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할 때를 모색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건물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러 갔는데 농사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농사 짓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겠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노인이 자기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떨어질 땅을 사진 않죠. 예,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값도 오를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모든 사람이 예를 들면 저도 나이가 들면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후에 적절히 투자를 해서 내가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주 의도적이고 처음부터 지금 아까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두고 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어디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복덕방 같은 데 가면 아우 여기 좋아요. 나중에 여기서 사두면은 나중에 다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안 되는 거 사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되는 데 사려고 갔지. 예. 건물 사려고 갔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땅 사두시면요. 나중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래요? 여기서 농사도 지으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또 이런 다른 방법으로 실제로 부동산에 가보면 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현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 저 사람이 완전히 개발 이익을, 저 노인이 개발 이익을,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것이고 거기에는 그 딸과 그다음에 그 사위, 그 둘째 딸의 그게 예. 사위죠. 사위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가정에 의해서 몰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의 어떤 그 아버님, 윤희숙 의원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순박하게 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신뢰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현상이 그 겉으로만 보면 다 우연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하나씩 따져 들어가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윤희숙 의원이 자연인이라면 별로 뭐 그럴 이유도 없었고 여기까지 일이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누구보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와 맞서 싸우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를 과시했고 마치 자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의혹도 제기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어제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를 했으나 예. 막상 실상을 들춰보니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의원직 사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부터 던져놓고 거꾸로 의혹이 제기되니까 거기도 지금 윤희숙 의원이 화를 내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지금 2016년 3월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영농 자격까지 취득해놓고 곧바로 그거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추진했어요.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부친의 얘기는 어제 우리 네. 뉴스룸의 인터뷰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못 짓겠더라. 아니 그걸 얘기 모르고 들었습니다. 이 3,300평이나 되는 논을 구입하셨다는 게 그것도 저는 계단식 논. 계단식 논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개발 정보가 인근에 파다하게 있었다는 것이 그 관계자들의 주변 관계자들의 예. 거듭된 확인입니다. 그 땅이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땅이라는 것을 당연히 부동산도 알았을 거고 그런 방면에서 권했을 거고 그걸 알고 저는 구매를 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여기에 자녀들이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그건 뭐 윤희숙 의원 말만 믿을 수 없고 그렇죠. 개입이 돼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확인해 볼 문제고 그건 예. 여러 가지 뭐 그 확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밝혀질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윤희숙 의원의 태도라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의 태도는 마치 나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무결점에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나 기분 나빠서 의원도 못하겠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다 몰입해요. 이건 정치인이 투여할 태도가 아니죠. 예. 저는 제가 듣기에는 윤희숙 의원이 이제 다른 의원들을 만나서 찾아갔대요. 여러 의원들이 찾아가서 아니 당신이 뭐 이걸 가지고 사표까지 그 경선 후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무슨 의원직까지 내던지려고 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윤 의원 얘기는 내가 그동안에 그 이 정부의 어떤 그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안고 간다면 앞으로 우리 당은 그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이겠죠. 공격할 수가 없다. 비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겠다. 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그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저 양반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쇼였다고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했던 것들에서 뭐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정치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는 걸 기대했다. 근데 그 문제가 나한테 생겼다. 그럼 내 정치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정치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요. 예. 일단 뭐 부동산 투기냐 투자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누가 뭐 여기 조금 있으면 뭐 몇 년 뒤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텐데 땅을 좀 사십시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좀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부친의 실정법 위반, 농지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이 좀 더 사과를 보다 겸허하게 겸허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